보이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보이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된 거예요?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피자를 좀 먹고 있었어요. 점심 먹는 점심 시간입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요. 겸사겸사. 네, 손을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책 깔고서 먹으면 안 되지. 네. 저희는 북을 파헤치는 공작소, 북파 공작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놀랐어요. 다들 어떤 점이 재밌으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피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 피디님 뭐 드실래요? 피자? 소세지 토핑 맛있어 보이는데 이건 정릉에 있는 피자집인데요. 여러분 정릉 사시면은 하나씩 시켜 드세요. 아이고 맛있네요. 맛있는 진짜 피자. 네. 그러면 오늘 할 책을 소개를 드려야 되나?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할 책은 김경수 작가님인데 이분은 제가 직접 뵙지 않았어요. 제가 봤는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북라이브 할 때 직접 뵀는데 아주 단단하신 분이란 걸 좀 느꼈어요. 모험가, 직장인 모험가라고 엄청 휴가를 내서 이제 뭐라 하지? 오지 레이스를 하시는 분인데 네, 대단하신 분이란 걸 제가 느꼈어요. 다들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셔가지고 무슨 말을 진행해야 될지 네, 먹으면서 하죠 뭐. 네, 저희가 이렇습니다. 먹으면서 천천히 감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자 먹는 감상 말고요. 책 읽는 감상, 책 읽은 감상을 피자 뭐 드릴까요? 매워. 저희 두 번째 시간이니까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다시. 자기소개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저는 그럼 백뉴스의 송현지 기자입니다. 와. 백뉴스 이동환 기자입니다. 와. 사업부의 김예지 대리입니다. 와. 저 취재팀 김경회 기자입니다. 네, 오지 레이스가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저는 밥을 먹고 왔거든요. 저는 밥을 먹고 와서 아무래도 입이 많이 자유롭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지 레이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사하라 사막이나 뭐 고비 사막,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를 한 280km 이거를 한 5박 6일 이 정도 내로 완주를 하는 경기라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경주죠, 경주. 그렇죠. 레이스니까 아무래도 기록도 재고 그러는 건데 이제 며칠 안에 그 중간중간에 CP였나? 체크 포인트. 네,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그 체크 포인트에 뭐 몇 시 안에 들어가서 쉬고 또 몇 시간 안에 들어가서 쉬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그냥 집에서 최대한 거만한 자세로 TV를 보시다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갑자기 꽂혀가지고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되게 신기하신 분이죠. 다들 이제 어느 정도 드신 것 같은. 입속이 정리되신 분부터 책을 읽으신 감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경혜 씨. 네, 저 정리됐습니다. 정리되셨어요. 저는 근데 작가님이 처음에 도전을 시작했을 때가 그냥 20대 청년일 때가 아니고 직장이 있고 맞아요. 가장이 있을 때 39살인가? 맞아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일단 놀랐어요. 저는 지금 20대인데도 그렇게 도전을 하라 그러면 많이 망설여질 것 같은데 듣지 않은 나이에 심지어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도전했다는 거에 우선은 놀랐고 감명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서 도전을 되게 좋아하고 하고 싶고 약간 열정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작가님의 도전을 이렇게 읽으니까 보니까 뭔가 조금 와닿고 나도 한번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저도 그 생각 되게 네,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끔 하는 특히 청년들에게 음. 하게끔 하는 그런 네, 감흥을 받았습니다. 고백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팀장님께서 정리가 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은 이분 그냥 프로 작가신가? 약간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죠. 네 진짜 오지 레이서 줄임말 작제. 그러니까 오지 레이서가 직업일 수도 있고 공무원이 직업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더 직업이 있으신 작가라는 직업이 있는 것처럼 정말 글도 너무 잘 쓰시고, 예, 정말 그 글에서 되게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이 책이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 내용도 좋고 문체도 좋고, 예, 어떤 구성이나 흐름도 너무 좋고 그래서 되게 많이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입니다. 맞아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제 북라이브에 다시 보기 보시면은 뒤에 저자님이 특강하신 거 있어요. 정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시면은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또 대한민국 명강사 128호로 분류되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장난 아니셨어요. 저도 보면서 사막 오지 레이스를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사막 오지 레이스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인생의 교훈, 깨달음 그런 게 누구한테나 다 와닿을 수 있는 거라서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저도. 안돼 새우. 새우 가져가세요. 새우. 알겠습니다. 새우가 본체죠. 그럼요. 새우가 번째죠. 병희님 읽어줄래? 네? 아까 말씀하셨. 네, 저 맨 처음 말씀. 맞아. 이제 그러면 대리님이 해주시면 과장님이시고 과장님 대리님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도 했는데? 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말을 그냥 덧들었을 때 왜 그러세요? 귀를 열어두세요. 귀를 두시는 거 아니니까. 귀를 열어두시고. 저도 근데 저는 너무 멋있긴 하지만 제가 오지를 가고 싶진 않았고요. 네, 보면 볼수록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그냥 쭉 쓰시잖아요. 근데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저도 약간 여기 보면은 막 가슴이 뛰는 일 이렇게 하면서 오지 레이스를 하시게 된 그 장면을 소개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TV를 가장 거만한 자세로 보다가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위로 같은 게 됐어요. 왜냐면은 점점 뭔가 설레는 게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지금 막 불태워야 될 것 같은데 가슴 뛰는 게 이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 나도 언젠가 TV를 보다가도 사소한 일상에서 또 도전을 받고 또 그때가 되면 또 다시 도전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대리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 책에서 보면 도전 없이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라고 작가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 저는 참 공감이 되는데 저도 지금도 전 물론 젊지만 그 20대 완전 20살 때 있잖아요. 20살, 21살 그때는 그 이제 저는 엄청 끊임없이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군대 가기 전이니까 어차피 군대 하면 못하니까 하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지금은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부모님도 나이가 많고 학업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이제 막히면서 도전을 끊임없이 할 수 없다는 거에 약간 그래도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했는데 글을 보고 뭔가 좀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제 인생 20대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평탄한 삶을 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전 빨리 한 다음에 그러니까 도전해서 빨리 이룰 거 이룬 다음에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그런 삶 있잖아요. 예, 그런 삶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그래프가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목표고 심지어 그거는 더 좋지 않은 목표라는 생각이 이 책을 들면서 이게 도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인생이 되게 버라이어티해지고 거기서 오는 어떤 감동과 교훈이 있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진작에 이분의 그런 도전 정신을 좀 깨달았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약간 이핀 사람이 먹어서 그렇구나. 입이 정리되신 분이 이핀 사람이 얼른 말을 해주세요. 끊기지 않게. 계속 먹고. 네. 눈치 싸움이네 오늘. 저는 제가 도전했다가 포기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사막 오지 레이스는 아닌데 그냥 이제 대장정 같은 거 대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21살 땐가?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대장정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행군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여자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걸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갔어요. 그리고 신발도 신던 이제 운동화가 편한 게 없어가지고 새로 사서 나름대로 길을 들인다고 들였는데 그게 제 발에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2주짜리였고 제주도를 도는 거였는데 바깥을 돌고 안에 이제 한라산 주변으로 돌고 이렇게 하는 코스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깥에 해안 도로를 따라서 걷다가 발에 이제 물집이 엄청 잡혔는데 특히 새끼 발톱 주변으로 다 잡혀가지고 발톱이 이제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한여름이었고 무서워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여름이라서 썩을 수가 있다고 발가락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겁을 먹고 포기하고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저는 그게 후회로 남더라고요. 저만큼 아프지 않았던 친구들이 없었고 거기서 다 똑같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뭔가 저만 온 것 같고 저는 그 약간 운동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혼자 김포공항에 딱 내렸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좀 후회되고 서럽고 그걸로 책 쓰셔도 네, 돼요. 혼자 이제 온 거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 짖었어요. 불조심식입니다. 또 입이 비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돌아왔는데 하나 저도 그 경험담 하나 꺼내면 저는 한 7살 때 이제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다 같이 데리고 갔나 이제 소백산 정상 오르기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어느 정도 중턱까지 올라간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저를 비롯한 아이들에게 이제 선택의 기회를 줬어요. 자 여기까지 올라온 거 너희들 너무 잘했어. 근데 요 다음 이제 정상으로 올라갈 사람만 추려서 올라갈 거야. 여기서 너가 갈지 말지 정하라 그랬을 때 엄청 그 어린 마음에 갈등해서 내가 여기 더 올라갈 뭔가 지금 되게 힘든데 올라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래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소백산을 그 어린 몸으로 그 정상에 딱 올라갔을 때 그 광활하게 탁 트이는 그 정상의 풍경을 보고서는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자부심 뭔가 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선택을 했더니 내가 모르는 세상을 한번 봤다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커서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씩 쌓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떠올라서 했습니다. 네. 그 책에 나오는 말인데 한계를 넘어선 사람에게는 그 한계가 경계일 뿐이고 못 넘어선 사람한테는 진짜 한계가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 한계를 넘었던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 저자가. 그래서 더 뼛속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즘에 저는 뭔가 생각을 해보면 포기만 했던 것 같아요. 포기만 뭔가. 근데 이게 뭐 굳이 저만 그렇다고 볼 순 없고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 젊은 친구들은 다
뭐 하나씩은 포기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특히 근데 저는 좀 이래저래 많이 지금 생각해 보면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도광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포기했던 것들이 한계가 아니라 거기가 경계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으면 되는데 저는 항상 그 경계에서 다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좀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이게 내가 이거 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기회와 시기라는 거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이 책을 읽는 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그래도 뭔가 여기 챕터 제목이 고단한 사막의 하루 어디 일상만 할까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사막에서의 하루를 보내신 하루하루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정말 괴로움들이 있고 그리고 그건 정말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막 모래바람이 막 계속 분다든지 영화가 훨씬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밖에서 야외에서 주무신 경우가 있겠지만 이렇게 추운 곳에서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정말 물집이 잔뜩 잡힌 발로 길을 계속 해야만 하고 뭐 그 외에 뭐 되게 많은 뭐 지형적인 고난 막 돌 헛딛고 눈밭 걷고 어디는 사막이고 막 장난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힘든 사막을 지나왔으니까 일상은 별게 아니더라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사막 한번 갔다 오시면 일상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사막을 갔다 왔는데 어디 일상만 할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좀 위로가 됐어요. 그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좀 찾고 싶은데. 찰 때까지. 네. 되게 평범한 일상을 여기 보면은 사막의 하루가 길고 고단하지만 어디 일상만 할까? 사막의 환경이 위험하다지만 어디 우리 사는 사회만 할까? 사막을 달리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어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할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뭔가 위로가 되는 여기 가끔 그냥 일상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그런 일상은 그냥 평범한 우리의 모습, 우리 아빠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보통의 직장인이면서 정말 대범한 모험가인 두 가지 면모가 다 보이는. 이분 약간 명언 제조기이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명언을 약간 비틀어서 더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 구절을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찰리 채플린의 그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지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소중한 순간들은 가까이서나 멀리서 보나 감동이 짙게 밴 희극인 것이 분명하다. 다 희극이래요. 삶이 가까이서 보면은 감동적이고 거기에 관한 이제 사례들 이렇게 경험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간다면은 인생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감동했던 구절 있을까요? 엄청 많이 붙였어요. 그럼 저 말해도 될까요? 저는 이거 인간은 막연히 좋아하는 일을 한다.
경제 가치나 보상을 떠나 좋아하면 한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감동받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주변의 의식이나 어떤 주변 인식에 떠나서 본인이 진짜 경제 가치 이런 걸 보상을 떠나서 본인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뭐 그런 게 혹시 있나 여쭤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거요? 뭐 이분이 이렇게 오지 레이스를 하듯이 하는 것처럼 아무런 보상 가치가 없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주변에 눈치 안 보고 하는 그런 게 혹시 있나 해가지고 다들 고민 저는 이게 뭐가 있죠. 있어요? 먼저 얘기해 줘. 저는 이 옷 패션 이 쇼핑하는 거 패션 패션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막 한 먹을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막 명품 엄청 비싼 거 사면서 만족 느끼고 그런 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행 다니는 거. 이 시국이지만 지금 이 시국이 그렇지만 저는 좀 일본 여행 가는 거 그런 게 아마 주변 눈치 안 보고 제가 하는 가장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퇴근 후 맥주 한 잔이요. 그건 진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네.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는데 진짜 맨날 드세요? 그런 거 아니 맨날 아니에요. 한 일주일에 한 3-4번? 그리고 주말에는 또 안 먹어요. 근데 진짜 퇴근 후 딱 샤워하고 나와서 딱 가서 먹는 그 캔 맥주를 저는 못 잃어요. 고백의 시간 또 고백해야 되나요? 글쎄요, 제가 뭐 딱히 남 눈치.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시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시 쓴다고 하면은 되게, 근데 제가 국문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문과 내에선 별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딴 사람들한테 말하기 약간 좀 뭔가 너무 고상해 보인다고 하나? 사실 그렇게 고상한 일이 아닌데 저는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뭔가 조롱과 리스펙이 섞인 그런 반응을 제가 많이 듣는데. 지금 브런치 작가시잖아요. 맞아요. 또 깨알 홍보 한번 해주세요. 제가 구독자 1명이 생겼어요. 와 축하해요. 무슨 생각으로 제 브런치를 구독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허영애 씨였나? 참 감사합니다. 팬 이름을 또 불러주시고. 네, 아이고 다음에 뵙게 되면 사인이라고.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글 쓰는 걸 영명 컨셉이라고 적으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욕심이 생겼나 이게. 그런 건 딱히 없어요. 0이나 1이나 사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놈 들어주시고. 친척 이건 아니. 제가 아는 분인가 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다 나오네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팀장님은 뭐 있으세요? 저는 부럽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를 뭔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허락한다는 삶에 저는 이제 그런 뭔가 그런 거를 근데 과거를 얘기를 굳이 해야 된다면은 저는 되게 아마추어리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에서 나온 단어인 걸로 알고 있는 아마추어리즘이 정말 예를 들면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뛰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그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원래 발레를 취미로 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진짜 내가 뭐 이렇게 발레 열심히 해서 누가 나 무대에 세워줄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약간 자기 만족으로다가 그렇게 하면서 몰입감을 느끼는 행복을 한다는 거? 과거에는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네요. 현재는 지금 없지만. 발레 뭔가. 발레 언제까지 하셨어요? 저 진짜 원래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전공 생각하고 하다가 잘 어울려요. 그때 그런 얘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얘기 때문에 어설프게 도전했다가 재능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그냥 평범하게 생활을 하다가 딱 대학교 저도 그러면은 이분이 약간 비슷해요. 그냥 딱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되게 뭐 이렇게 좀 무료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꿈을 꿨었지 하고 저는 그 꿈을 다시 이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돈키호테 이룰 수 없는 꿈, 이거 여기 서문에도 나와 있는 멋있는 거. 네, 이 말이 저 되게 좋아하는 문구기도 한데 그래서 이미 솔직히 발레라는 건 한계가 있는 예술이잖아요. 이미 나이를 지나가면 프로가 될 수 없는 꿈이지만 그래도 아마추어로서 열심히 재밌게 하면은 나도 뭔가 내 삶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결국 대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토슈즈를 신었습니다. 토슈즈 신는다는 표현은 뭐 대충 아시죠? 이게 일단 천으로 몇 년을 해야 토를 신게 허락을 해주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는 이제 토를 신어도 돼. 네, 그 수준까지 딱 경지에 오르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고백 안 하셨죠? 대리님. 대리님 안 하셨고. 고백의 시간이에요? 아니 네, 고백하세요. 저는 그렇게 막 거창하게 도전 이렇게 해서 하는 취미는 잘 모르겠고 전 그냥 그때그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요. 그렇죠. 네, 그냥 그때그때. 전 좀 산만해서 좋아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약간 중독 같아가지고 요즘에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면 근데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니까 자꾸 신기한 게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이제 써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써먹는 게 아니고 또 어머 저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저는 어떤 하나가 막 큰 도전이라고 하기보단 사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 자체가 약간 눈치 보이는 일이긴 하죠. 왜냐면 그만 배운 거 좀 써먹어야지 약간 그런 건데 배움 그 자체에 고민이에요. 배움 그 자체만 너무 몰두해 있진 않나? 언제만 써먹을까요? 그쵸. 뭐 그냥 어떻게 이거를 내가 A를 배웠으니까 이거를 A로 딱 써먹어야지 라고 해서 써먹기다 보단 그냥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 그거 그냥 할 줄 알아요 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리님은 그냥 배우는 게 좋으신 거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네. 배움이 좋다. 막 배움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이것저것 이것저것 네. 호기심. 그래서 지금 약간 요즘에 삐를 딱 받은 게 저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라인. 네.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예요? 빅데이터로 저 그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파이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알아요. 저희 공부가 두 명만 몰라요 지금. 데이터가 그거잖아요. 쌓여 있는 데이터. 네, 쌓여 있는 데이터, 큰 데이터 사용하자. 분석해서 네. 의미 있는 요즘엔 옛날에는 좀 감 이런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경력이 많으신 분이 이게 맞아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이렇게 쭈루룩 따라가는. 요즘 팩트가 중요한 때니까 뭔가 내 이야기를 하려면 좀 좋은 근거를 갖추고 싶은 거죠. 주변에 저 다른 것 좀 여쭤봐도 돼요? 네네. 다들 네. 이런 좀 몸이 힘든 고행 좋아하세요? 등산, 뭐 이런 레이스 이렇게 아까 그 국토대장정 저도 그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한 번쯤 해볼까? 어찌저찌 못하긴 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거 됐다 못하고 싫어하고 몸 고통 이렇게 좀 아프고 이런 거에 좀 겁이 많은 엄살이 심한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대단하고요. 한번 해보면은 좋아질까요? 이게 취향의 문제일까? 맞아요. 취향의 문제예요. 절대 다시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제가 확실합니다. 저도 대리님 마냥 완전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그거 있잖아요. 운동을 진짜 중독돼서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를 넘으면은 진짜 아드레날린인가? 그런 게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마약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아나볼릭 상태? 뭐 그런 게 있다고. 뭔가 되게 아나볼릭 상태. 헬스 하시는 분은 아나볼릭, 카타볼릭 이런 용어 쓰시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진짜 약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그 한계치가 있대요. 그걸 넘으면 그래서 거기에 중독돼서 운동을 계속 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한계치까지 못 가요. 네. 절대 못 가요. 한계치까지 못 가요. 한계치 그래서- 넘어보신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레날린을 느껴볼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여행을 간다면 돈을 먹는 데 많이 쓰고 자는 데는 조금 앉아서 자거나 뭐 저는 근데 완전 반대예요. 잠은 무조건 존에서 자야 돼요. 무조건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침대 막 이만하고 푹신푹신하고 화장실은 이만하고 혼자 자도 침대 2개 있어야 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 누워서 밥 먹다 잠들고. 막 그런 데 거의 손해요. 근데 이렇게 먹는 거를 조금 해외 나가서 덜 먹더라도 잠은 무조건 해서 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느낌. 여행 스타일 완전 달라요. 그럼 맞아, 그러면- 완전 달라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저는 약간 한계 약간 즐기는 사람에 속하네요. 여행 스타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제 지금 남편 되신 분과 싱가포르 여행을 계획을 초기에 했었는데 들으셨다고. 그 얘기 저 제 입장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저야말로 한계를 약간 즐겨요. 저 약간 워커홀릭적인 성향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그 스케줄을 정말 24시간 다 채워놓고 저는 뭐 싱가포르에는 동물원 다 돌아야 되고 3박 4일 동안 싱가포르에는 모든 명소를 다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 심지어 저 걷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발이 약간 요 세발 같아가지고 요 발 아시죠? 까치발. 네, 잘 걸어요 제가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빨빨거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남편 되신 분은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아하시는 거여서 그거 그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따고 뭐라는 거 아니에요? 듣고 계시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평발이었던 거예요. 근데 네, 일단 기본적 그래서 군대에서도 뭐 못했다고 뭐 그러는데 저는 그거 사정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체력이 안 되냐는 둥 막 제가 엄청 구박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결국엔 그게 그 취향 차이고 자신의 어떤 컨디션 차이라는 거를 깨닫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작가님도 일단은 좀 체력도 이 몸 신체나 이런 게 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취향과. 네네네. 못 먹겠어요 매워서. 진짜요? 왜요? 너무 매워요. 그렇습니다. 정말 딴 얘기인데 피자 네. 너무 맛있네요. 피자가 아주 이 맛있습니다.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자주 먹으니까 버팔로님도 주시고. 오늘의 원픽은 불고기. 진짜 뭐 일어나? 최고입니다. 피자 파는 집입니다. PPL 아닙니다. 근데 맛있어요. 저희 돈 주고 저희가 만약에 피자 파는 집에서 본다면 다음에 콜라라도 서비스로 좀. 망하시면 안 돼요. 다들 많이 사드세요. 저 하고 싶은 거 네. 있습니다. 약간 한계를 즐기는 그 얘기에서 생각났는데요. 저 그거 이제 국토대장정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던 게 아파서도 있지만 책에 보면은 포기하는 사람들은 포기하기 위한 이유를 찾는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발가락이 아팠던 거는 포기하기 위한 이유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막 이제 여러 사람들 같이 걸으면은 중간에 노래도 부르고 나름 신나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똑같이 팔을 흔들고 다리를 이렇게 걷는 그 동작 자체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옆에 풍경도 그냥 바다 산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서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걷거나 하는 일은 다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제 자전거 타거나 그런 거는 해보고 싶어요. 좀 더 액티브한. 네 맞습니다. 저도 여행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저도 걸어서 친구랑 그때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꿈이 컸는데 부산까지 걸어가 보자 친구랑. 부산인가? 해남인가? 해남이다. 땅끝. 네네. 해남까지 걸어가 보자. 여기 서울에서 저희 학교가 이 옆인데 학교에서 출발했거든요. 국토대장정 하신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근데 대단하다. 친구가 없었어요. 처음에 같이 간다는. 그래서 근데 해병대를 딱 전역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무모함이 이렇게 맥스가 돼가지고 둘이서 했는데 저는 약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는 게 생각으로는 엄청 로맨틱하다 해야 돼. 낭만적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가면서 이제 막 길가에 핀 풀 한 포기도 막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김경수 작가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하루에 30km를 그냥 걸었는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막 뛰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갔는데 친구가 무릎을 다쳐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약간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손을 움직여야 뭔가 그래도 사람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네. 약간 과거를 미화하려고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갈 때는 너무 당시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그런 한계를 못 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한계 넘는 게 어렵죠 근데. 네. 저는 그 중간에 집에 돌아왔던 게 너무 한이 돼서 이번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가서 스쿠터로 일주를 했습니다. 사람이 조금 네, 그래요. 한을 좀 풀었어요. 이용해서. 네. 이제 걷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가 진짜 8월 초 한여름이었고 맞아요. 저희가 엄청 어, 걱정했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어깨 이런 데 다 타고 진짜 더웠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그걸 타도 힘들더라고요. 타도 힘든데 그래도 저 중간에 저는 운전을 면허가 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스쿠터를 처음 이제 몰아본 건데 맨날 살려주세요를 살려주세요 제발 누구한테 지나가는 차들한테 그래서 진짜 중간에 반납할까 스쿠터 반납할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고 나니까 되돌아보니까 그게 또 미화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다. 미화를 위해 가는 거 맞아요. 그렇게 미화가 되더라고요. 힘든 건 맞아. 책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 다 관련된 얘기죠. 그런 건. 여기 안 그래도 여기 사막을 꿈꾸는 이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여기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게 체력을 맞아요. 키워라. 그죠? 맞아요. 결국엔 체력을 키워라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이 국력. 네. 체력도 있어야 되고 현실적이신 게 되게 돈도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말씀을 다 해주세요. 체력을 키워라. 직장 먼저 맞아요. 찾아라. 직장 먼저 찾아라. 시간을 들여라. 네. 3개 있잖아요. 요건 중에 3개 중에서 2개만 채워지면은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채워진다고 하셨어요. 이거 3개 중에요? 체력이랑 그 돈이랑 네, 시간이랑 시간, 돈 3개였던 것 같아요. 두 체력, 개만 시간, 일단, 네, 모르- 거기에 이제 이게 히말라야 쪽에서 여기 갔을 때 나온 건데 그 히말라야는 올라가시다가 한번 포기하신 경험담을 쓰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뭐 간절함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리고 이분이 좀 대단했다고 느낀 게 혼자가 아니라 또 시각장애인 맞아요. 같이 이게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그런 도전의 아이콘 플러스 약간 나눔과 뭐 이렇게 같이함의 가치를 또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오지 걷는 거 약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대에서 행군 한 거랑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영어 비슷하신 그거를 이제 뛰어서 하신 거죠. 행군을. 와.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운동 잘 안 한, 저 운동을 했었지만 옛날에 그 운동을 접은 이후로 운동을 진짜 안 했는데 그래서 아빠가 군대 갈 때 너 분명히 행군 때 나고 한다 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저한테 말했어요. 너 무조건 못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감했어요. 맞아요 아빠 저 못할 것 같아요 아빠. 원래 그랬대도 아닙니다. 맞아 나도 못할 것 같아 아빠. 그럼 어떻게 돼? 뭐 두드려 맞지 아빠 그랬어요. 근데 갔는데 그 하잖아요 진짜로 실제로 완전군장하고 하잖아요. 완전군장하고 산을 이렇게 타는데 저는 근데 저 결과적으로 말하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중간에 포기를 진짜 200번 정도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이게 내가 포기하려고 이게 말하려고 하면 옆에서 누가 포기해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좀만 더 걷자. 좀 더 걷다가 진짜 중간에 포기하자는데 계속 포기하려고 하면 옆에서 소대장님이 소리 지르고 옆에서 조교가 소리 지르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하긴 했는데 하긴 했네요. 그 하고 나면 아시죠? 여기 막 물집 맞아요. 다 잡히는 거 발바닥에 완전군장에 어깨 막 나가고. 그리고 또 바로 안 들여보내잖아요. 맞아요. 연병장에 서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막 그러고 막 그 초코파이 하나 먹이고
막 트윅스 먹고. 맞아.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내가 그걸 어떻게 했지? 생각하면 그런 정신으로 다른 것도 도전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때 저는 책에서 진짜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지에선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 북라이브 보시면 알겠듯이 하루에도 몇 번을 포기를 각오하시는데 이제 오지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쉬고 싶어 하는 나랑 포기하고 싶어 하는 나랑 아예 그래도 돈도 아깝고 이러니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러는 내가 속에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약간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된다고 아주 좋은 말을 써주셔가지고 저는 아직도 감명이 깊네요.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 궁금해요. 되게 많으시네. 호기심이 많으시네. 호기심 천국이신데. 아니 여기 그 글에서 보시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가봐야 전체를 안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은 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끝을 보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 요? 저 생각 아니면- 있으니까 먼저 할까요? 아니면 끝을 보기 위해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끝을 본 게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리님 할 말 있으시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피자 맞아 먹어도 되나요? 아, 드세요. 할 말이었던 거예요. 할 말이 그거고. 이것도 있어요. 그 도전하신 거 아, 가지고. 이거 중요하긴 하죠 피자. 네. 끝을 봐야 되니까. 마지막 피자. 그래서 피자 끝을 봐야 된다 생각보니까. 다 먹었네. 아 그건 있어요. 저는 너무 쓰고 싶어요. 논문.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상황이고 많이 안 써 막 엄청 쓰고 싶은 주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좀 써보고 싶어요. 네. 대학원의 꽃이죠. 네. 논문 아. 맞아요. 네, 석사 논문.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진짜 써야 할 때가 오면 이제 쓰지 말까 이렇게 계속 그때 고민할 하기 싫지. 네. 그때 나는 분명히 또 고민하고 있을 걸 알아서 자꾸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괜찮네. 대님 꼭 썼으면 좋겠어요. 끝을 보십시오. 덕분에 대리님 옆에서 폼뿌질하는 바람에 저도 원래 원래 저는 약간 반포기 상태로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저 시각장애 누가 시각장애인? 저요. 아, 제가 약간 네. 의지박약인 부분이 아, 좀 대리님 낙타신 같이 가봅시다. 그럼 팀장님도 네? 현재는 같은 목표이신가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저야말로 핑계를 되게 많이 대고 있어요. 내가 논문을 못 써야 하는 이유 100가지 되면 100개 될 수 있고요. 내가 논문을 써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도 못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되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좀 김경수 작가님 만났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화전이 할 말 있으시죠? 저 할 말 없는 진짜? 저도 할 말 없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끝을 보는 거. 하나 떠오르긴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다들 너무 낭만이 없네요. 저는 교환학생 갔다 오고 싶다는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경비를 다 마련해서 갔는데 그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생활비를 제가 다 벌어서 썼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교환학생까지 경비까지 벌려고 하니까 너무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 했을 때 후회하는 거랑 안 했을 때 후회하는 거랑 다르다고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했을 때 후회가 더 클 것 같아서 갔다 와야겠다 마음을 먹고 갔다 왔습니다. 그게 한 가지 목표를 이룬 게 아닐까요? 끝을 맞아요. 보는 거.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사막을 종주한 거랑 비슷한 맞네요. 비슷한 현실이란 사막을 종주한. 저는 그거 포기했거든요. 교환학생. 여기서 또 제 영어 실력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토플에서 리스닝 거의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게 마지노선 점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못 채웠어요. 근데 대부분 그 상황에서 못 채운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핑계 댄 거예요. 아 나는 영어 실력 여기까지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혼자 그리고 나는 뭐 딴 거 할 거야 그러면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하는 거 있잖아요. 제 한계를 딱 설정하고서는 그럼 나 안 가도 돼 이러고서는 그냥 효능심이 뭐라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 했는데 또 이 얘기 나오니까 아 그때 할 걸 한 번 더 도전할 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아 기자가 대단해 보입니다. 팀장 영어 잘하시죠? 저 못해요. 저기 책에 보면 노코멘트입니다. 저기 노코멘트. 저기 리딩은 조금 됩니다. 네. 팀장님이 또 책의 주인공이 되신 게 있어요. 되게 잘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미화를 하신. 네. 네. 그럼 명 기자님 뭐 하고? 끝을 보고 싶다. 끝이. 전 잘 모르. 저는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는 끝은 그게 끝은 아닌데 책을 그냥 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된 책을. 그거 좋은 목표네요. 네. 신춘문예를 거의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로요? 안 뽑아주더라고. 시? 네네. 언젠가는 뽑아주지 않을까. 그건 평생 하는 거니까요. 평생. 네, 어떻게 보면 그 뽑히는 게 끝이겠죠 저한테. 아니 근데 뽑히고도 또 써야지. 다음에 영호 기자님 책으로 여기 북파공작. 좋아요. 그날이 오기까지. 한 2-30년 기다려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시간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닌가? 1시간 아닌가요? 이제 한 15분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책에서 좀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을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병희는 뭐 있으시면? 저 하고 싶은 말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저는 아까 제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요. 끝? 네, 끝을 그거. 네. 저는 그 언어 하나를 2017년 2017년부터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때마다 포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유를 대라면 100가지도 다 되면서 스스로 포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니까 뭐 토익을 해야 된다는 핑계로 아니면 뭐 전역을 하고서는 학과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핑계로 그 후에는 뭐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핑계로 포기를 한 지 3년 차인데 이제 다시 도전 시작했어요. 요즘 일본어 공부하시죠? 맞아요. 요즘 일본어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어쨌든 지금 시작을 했고 여기서처럼 저는 끝을 보고 싶습니다. 종주를 하고 싶어요. 오지 레이스의 사막이 기다릴지라도. 하나 여쭤보면 네. 지난번에 그럼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그거 피자를 먹고 있는데 먹어도 되는 시간이. 맞아요. 먹어도 되는 시간이에요. 먹어도 되는 시간이에요. 단식 시간은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팀장님. 20% 지금 약간 치팅. 맞아요. 치팅데 어제도 치팅을 하긴 했는데 오늘 치팅 이제 앞으로 또 일주 동안 하는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 네네. 차치하고 아픈 곳을 찔러버렸네요. 저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100일 뒤에 해야 되는데 저희 100일 뒤에 콘텐츠 없어요. 근데 제가 일본어로 하고 있을게요. 그럼. 모레도 하나 완성하시게. 어쨌든 저는 여기서 김경수 작가님 마냥이 아니라 처럼 종주하는 모습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김경수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또 자기는 이제 사막에서 뭔가 이렇게 인생을 발견했지만 그게 꼭 사막일 필요는 없다고. 누구에게나 뭐 목표가 있고 그 분야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사는 거를 되게 좀 권하셨거든요. 그것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 네. 누구든지 자신의 사막을 좀 찾아서 헤매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 기자님은 사막을 찾으셨나요? 약간 2020년에 세대세 다짐 이런 거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아 이제 지금. 그러네요. 연말 그건 그 맞네요. 회사 이제 그런 연말이네요. 얘기하잖아요. 연말 2019년이 끝났네요. 그러네요 연말.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피디님은 뭐 없으세요? 그러네. 사막이 뭐 없으세요? 도전하고 해보고 싶은 사막이 계신가요?
제 인생이 사막입니다. 인생이 사막이라고. 공감합니다. 그냥 사막이라서 끝나지를 않네요. 저는 사무실에 이렇게 갇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 궁금합니다. 살려달라고 이렇게. 족수 채워져 있고 컴퓨터에. 옆에 낙타라도 좀 붙여줘야 되는데 혼자서 가고 있는. 혼자 너무 막막 대회를 헤쳐나가고 계셔. 이번에 낙타가 한 명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낙타를 모집합니다. 낙타고. 저희 회사에 낙타 한 명만 좀 들어와주세요. 함께 피자 먹으며 책 읽어요. 저는 그러면 감명 깊었던 부분 네네. 얘기해도 될까요? 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한평생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한 삶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행복했다거나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삶이다. 그럴 때 그 인생은 너무도 잘 산 인생이다. 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감명 깊고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글을 잘 쓰는. 눈물 났어 진짜로. 맞아요. 저 울컥했어요. 어제 밤에 읽었거든요. 감수성이 아주 풍부할 때 읽어서 그런지 눈물 살짝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 좌우명 같은 게 남하고 비교하면서 살지 말자거든요. 누구 때문에 행복했다거나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럴 때 그 인생이 너무도 잘 산 인생이라고 하니까 저는 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럼 약간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런 삶을 네. 원하시는 건가요? 또 그 추구하시는 건가요? 또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비교도 하지 않고 그러면 하고 싶습니다. 제가 스킨헤드라고 음.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고 싶은데 그거 남의 눈치 안 보고 해도 될까요? 잠깐 TPO가 있어요. TPO? 잠깐 TPO가 있어요. 아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약간 다른 제가 제가 지금 빵밍하고 지금. 아 이게 제가 그 해보고 싶은 게 저는 수염이 좀 이렇게 잘 어울리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길렀었어요. 길렀었어요. 입사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또 해보고 싶은 게 수염을 길러봤으니까 머리를 그 이렇게 스킨헤드로 완전 빡빡이처럼 홍석천 씨나 길 씨나처럼 민 다음에 그 상태로 수염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자체는 근데 너무 주변에 반대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 동아 기자님 입장에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근데 아까 웃긴 게 뭐냐면 저 물어봤는데 반대했어요. 아 근데 제가 진짜 약간 사적으로 막 이렇게 아는 친구 이렇게 약간 좀 깊이 이제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 저는 그냥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면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그렇게 하고 와도 다 놀라시지 마세요. 놀라긴 할 것 같은데. 놀라는 것도 자유입니다. 마음에 준비를 해도 놀라긴 놀랄 것 같아. 우선 이제 일요일날 미용실 예매 잡아놨습니다. 예약. 진짜 진짜. 근데 이미 잡아놓고 예. 물어보시는 깜짝 놀네. 근데 이제 막상 가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말하기가 거니까. 힘들죠. 기자가 좀 단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 편견인가요? 저는 아니 기자는 그거 가지고 아니고. 제가 경혜 기자를 한번 초반에 경혜 처음 들어왔을 때 저보고 뭐래도 이거 턱수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길러도 되냐 아니면 이제 뭐 반바지를 입어도 되냐 막 이런 되게 사소한 그런데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 근데 저는 약간 존중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러면 사내 분위기 이렇게 따라가야죠.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는 걸 존중이라는 단어로 리스펙. 다음 주 기대합니다. 아, 근데 머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머리는 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되긴 되죠. 오래 걸리고. 얼마나 걸려요? 적어도 3년 봅니다. 3년까지는 아 3년까지는 아니고 예쁘게 저희 3년이면 제가 단발에서 이쯤 오는 게 한 3년. 근데 저희가 이제 군대 가면 남자들은 아예 거의 빡빡이 직전까지 밀거든요. 완전 직전까지. 근데 그 상태에서 한 1년도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1년 안 걸릴 것 같은데. 1년 안 걸려요. 네, 완전 빡빡이. 머리가 다 함께 이렇게 동시에 네. 자라지 않잖아요. 맞아요. 자투처럼 일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있을 맞아요.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그거를 버텨야 이제 되잖아. 맞춰가는 게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걸 견뎌야죠 길을.
근데 모르겠어요.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처하는 건 일단 깎아보고. 아 근데 이게 물론 주변의 아니요. 시선을 네. 더 이상 부정적인 언어 하지 네. 않을게요. 아, 근데- 응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했다거나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맞아요, 않는 맞아요. 삶을 맞아요.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엄마 때문에 지금 큰일 났어요. 네, 엄마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요. 엄마가 집에 못 들어온다고. 엄마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요즘에 이거 인터폰 확인하거든요. 제 머리를 안 밀었나? 그래서 머리를 안 밀었으면 밑에 문을 딱딱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집 못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우선 어, 그걸 우선 현관문에 잠깐 장치를 바꾸시고 그래서 도어락으로 우선 이런 이제 지문. 커트를 하긴 할 건데 미지수네요. 그거. 기대가 돼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북파국을 여기 기대해 주세요. 전구 여기 매달려 계시면 돼요.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밝아질 예정입니다.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네,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예. 전구 여기 매달려 계시면 돼요. 또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그래서 밀고 제가 싶었던 적이 예. 전구 여기 매달려 계시면 돼요.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그래서 제가 싶었던 적이 예. 전구 여기 매달려 계시면 돼요.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그래서 제가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세신하고 고생하시고. 저도 머리 한 번 밀고 싶었던 적이 전구 하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개인말 영화 보고.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쿠폰 누가 챙기실래요? 쿠폰 그냥 줄까요? 거기 아, 거기 냉장고에 보드마크 맞다. 끄겠습니다. 저 거기 건드시면 너 여기 너무 심한데? 중신이 원래 이런 거. 책 누구 거죠? 이거 책이 사인 누구 받아? 아 끝났구나. 이거 누구 거예요, 책? 뭐야 마이크? 책을 왜 다 안 가져오지? 아 진짜요? 실수 투성이. 정리하시는 거 안